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사막 한가운데 휘황찬란한 불빛을 내뿜는 도시 라스베가스에 간 적이 있다. 라스베가스 스트립을 따라 늘어진 카지노 호텔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슬롯머신 앞에 앉아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돈을 넣고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것에 큰 두려움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어떤 선물이 나올지 설레는 눈빛이었다. 돈을 잃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언젠가 자신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계속해서 돈을 넣고 레버를 당겼다. 화려하게 돌아가는 슬롯머신 앞에서 탄식과 탄성을 내지는 사람들을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오직 운으로만 결정되는 이 게임에서 두려움 없이 돈을 넣고 레버를 당기면서 왜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레버를 당기는 것은 그토록 망설이는 걸까? 어쩌면 진짜 잭팟은 슬롯머신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레버를 당겨봤을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두려운 마음 대신 설레는 마음으로 레버를 당긴다. 내 인생의 럭키 드로우를.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그 스토리에다가 질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는 유튜버가 누가 있냐라고 했는데 거짓말 아니고 앤드류님이 되게 투표가 많이 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리고 또 누구 될게? 이하님? 그렇지. 앤드류님 또 최근에 또 책도 내셔가지고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이 회원님들도 분명히 이제 앤드류님한테 뭔가 얻어가고 싶은 게 있겠다. 저 책을 조금 읽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이게 부제가 이제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이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네. 나만의 길을 찾는 방법 이런 거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대부호, 핵셀렙 막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나랑 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길을 나도 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이 좀 뭔가 그 영감의 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상의 럭키 드로우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회원님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자기개발 크리에이터로 일하고 있는 앤드류를 그리다 라는 뜻의 드로앤드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고요. 최근에 럭키 드로우라는 책이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겸손 너무하신데? 베스트셀러 작가 아니 최근 한강뷰 오피스도 매입하고 이 책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앤드류님을 모르셨더라도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뭔가 성공 일기를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이제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좀 자기 얘기를 이렇게 막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막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려웠던 이야기라든가 뭐 힘들게 뭐 미국에 가가지고 생활했던 이야기라든가 그런 뭔가 용기라든지 그런 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딱히 그거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다기보다는 그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저랑 공감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알려지게 된 그런 키워드들이 돈과 관련된 키워드였었고 그런 것 때문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를 얘 미국에서 살다 왔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금수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학교도 대학교도 한국에서 나왔고 또 미국에서의 제 생활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고 똑같은 질투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열등감에 쪄들었었고 돈도 없어서 고생도 해봤고 그래서 나와 당신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 그 되게 방구석에서 힘든 적이 많았거든요. 나 왜 이렇게 뭐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을까. 누군가 지금 혹시 방구석에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고 영감이 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 사실 책도 같은 마음으로 썼어요. 그게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이니까.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진짜 질투심만 부글부글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 삶을 좀 딱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쌓여가지고 인생의 경로가 좀 바뀌겠지만 정말 영감을 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영감을 준
말이나 뭐 순간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똑같이 거의 이제 2년 넘게 다닌 회사였고 출근하다가 근데 갑자기 너무 답답하고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차를 휙 돌려가지고 제가 바닷가에 가버렸어요. 회사에 아프다고 하고 이 제가 사장님 그냥 입장에서 나쁜 네, 사람 나쁜 아닙니까? 사람이죠. 근데 네. 저는 한 번도 거짓 병가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를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네.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사내 정치를 당하고 뭔가 약간 왕따를 당하고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이런 거가 쌓이고 쌓이다가 그날 폭발한 거죠. 그래서 확 돌아가서 이제 바닷가에 딱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이. 아니, 그리고 평일에 가니까 사람도 없어요. 보통 이제 혼자니까 그냥 뻘쭘하게 걷기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Never Gonna Give You Up이라고 되게 약간 미국에서 밈처럼 사용되는 그 노래예요. 오그라드는 사랑 가사거든요.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뭐 나는 너를 그러니까 바람 맞히지 않을 거야. 뭐 너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인데 저의 꿈에 대한 얘기 같았어요. 저는 동기라는 게 외적인 거를 보고 나왔다기보다 제 내적 동기로 인해서 움직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되게 이상한 일 같고 근데 그때는 제 주변에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제 주변 상황들이 너무 바닷가였고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고 미국의 네, 미국에 저 혼자 덩그라니 동양인 거기 또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여서 주변에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한번 떠들어 본 거죠. 그 육성으로 했다고요, 그 말을? 네, 서영아, 넌 왜 힘드니? 막 이러면서 맞아요. 이런 거 했다고. 네, 그랬고 혼잣말을 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찾았던 게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 상황이 힘드니까 그럼 한국에 돌아갈래? 근데 싫대요. 왜 싫어? 한국에 돌아가면 실패한 것처럼 돌아가기 싫다. 나 창피하다. 쪽팔린다. 너 사람들 신경 쓰는구나. 신경 안 쓰는 척 하더니 그렇게 이제 저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말만소녀님도 자기한테 솔직해져라는 말을 해줬는데 맞아요. 그때 제가 저한테 솔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뭘 하고 싶은지 딱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엄청난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나는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고 나만의 스타일이 있고 되게 멋진 프로젝트를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앤드류님 성공하기까지 뭘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성공했다고 성공 수기를 이제 빙의를 자신한테 막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영감을 받으세요? 성공한 뭐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심지어 진짜 웃긴 거 그걸 제가 영어로 했어요. 아, 진짜요? 그 와중에서도 영어 연습을 한다고 제가 영어로 막 이런 인터뷰를 나중에 하게 되면 이렇게 영어로 대답해야지. 그때 어쩌면은 그때 저한테 솔직해지면서 제 미래를 제가 잠깐 만난 걸 수도 있겠죠? 그 순간? 네. 그 약간 비현실적인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느낌인지 알고 싶다. 근데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그 자기한테 솔직해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잘 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그러라고 하는 걸 내가 원하는 척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목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약간 동기부여가 되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저도 미국에 가야 되나요? 저도 뭐 어디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바닷가에 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저도 제 길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내적 동기가 부족할 때 저는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여기서 찾아낼 거야 이런 거보다 그냥 며칠간 이렇게 막 써보는 것 같아요. 좀 지나고 이렇게 읽어보면 그 안에 사실 답이 다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밖에서 약간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죠. 구하죠, 답을 자꾸. 네. 그리고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이 강요한 그 꿈을 자꾸 내 거인 척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갖고 싶은 모습이 뭔지를 되게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거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알만한 그러니까 뭔가 멘토로 삼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 좀 약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목표 뭐 그런 분이 있으세요? 예전에 제가 20대 때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던 분은 김미경 선생님이에요. 그 친구가 갑자기 미국에 놀러 오면은 제가 막 그런 얘기도 막 들었어요. 와, 너 결혼 못 한다. 약간 그런 거, 그렇게 못 모으면 결혼 못 한다 이런 거부터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 근데 그때 그 김미경 선생님 강의에서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20대 때 돈 없는 거 당연한 거야. 이땐 너 꿈을 찾아야지 돈을 쫓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를 그냥 믿었죠. 나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했을 때 좀 잡아준 분이 김미경 선생님이었고 바닷가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나 다시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예전에 리부트 이렇게 써서 올렸어요.
몇 년 뒤에 김미호의 리부트 나오면서 저를 강연하는 걸로 2번이나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미호랑 같은 무대에서 같이 같이 강연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멘토로 삼았던 사람들은 제가 항상 부러웠던 사람들이 있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부러운 사람들을 계속 쫓아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만소녀님도 유튜브 하는 거 보면서 유튜버들 너무 멋있다, 부럽다. 말만손이 아니겠지. GJJ겠지.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그때 제가 봐왔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고 있는 거예요. 스타트업에서 이제 약간 이름을 날리시는 그 대표님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성공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편하게 만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MZ세대에게 막 직장을 박차고 나와라, 막 너의 길을 찾아라, 회사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 어떻게 보면 아직 내 길을 찾을 준비나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약간 개차반처럼 불고 자기 커리어를 망치는 그런 약간 막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오해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정확히 하고 싶었던 말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몰랐던 분들이 책을 읽고 서평 남겨준 걸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더 재밌고, 그러니까 보통 그 팬분들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다 너무 감사해서 다 읽어보긴 하는데, 신선한 것들은 아닌 분들의 서평이에요. 최근에 기억나는 게 그거였어요. 이걸 읽는데 되게 혼란스러웠다, 읽기가 싫었는데 꾸역꾸역 읽어봤다 라고 해주면서, 그래서 나보고 뭐 인플루언서라는 거야? 유튜버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생각이 처음에 들었대요. 근데 이 책을 다 보고 나니까 이 친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라는 소셜미디어를 도구로 삼은 거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엄청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찾게 된 그 방법들을 공유해줬던 거구나. 그러면서 아, 나도 나의 길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 제목이 무슨 SNS 돈 벌기라든지 뭐 유튜버로 성공하기라든지 퍼스널 브랜딩 이게 아니라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이구나 라고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말하고자 했던 바를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회사를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저의 도구로 만들었고, 제가 하고자 가는 길을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박차고 나와라 라고 잘못 해석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찾으면,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회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회사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지, 그 회사 안에서도 이런 위치를 맡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정도 올라가서 나와야 되는 사람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저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회사를 나가라 말아라, 이거 말고 그 회사에서 너가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 아니면 나가라. 밖에서도 길이 있으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두려웠거든요. 앤드류님을 동경하는 분들도 또 많기 때문에 그럼 저 사람은 하루를 어떻게 알차게 보낼까,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주기적으로 혹은 매일매일 뭐 하고 있는 뭐 루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데일리 루틴보다는 위클리 루틴이 좀 있어요. 일요일 저녁에 보통 나머지 돌아오는 한 주를 정리하는 편이에요. 월요일은 드로앤드류, 화요일은 수업하는 거, 수요일은 뭐 마세스 뭐 이런 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로 나눠서 좀 일을 하는 편이고, 같은 일을 그 요일에 그 시간대에 같은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크리에이터니까 영감이 떠오를 때 딱 일하지 않아요? 이렇게 놀고 있다가 영감 이러면서 막 그럴 줄 아는데, 저는 전혀 아니고, 일요일 저녁에 하루를 세팅하면서 월요일 날 촬영할 거를 그때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대에 유독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은 잡혀 놓으니까 그 안에서 좀 즉흥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거는 자기 개발에 되게 뭔가 방해가 되는 습관이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단기적인 성과에 현혹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보는 사람들이 보통 성공을 하더라고요. 단기적인 거, 지금 조금의 이익, 이거를 손해라고 생각하면 자기 개발을 못해요. 대부분 그래요. 앞으로 뭔가 막 30대의 계획 이런 거 있으실까요? 거의 1년 넘게 조금 방황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승승장구했거든요. 구독자 수도 거의 되게 막 3배가 넘어지고, 그리고 소득도 많아지고 팀원도 꾸려지고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장기적인 거를 본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부러운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만 했었는데, 뭔가 어느 순간 이미 대단한 분들은 많은데 제가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분들이랑 가까이 갈수록 아, 나와 다른 길을 가고 있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보내드리고 이제 이분 쫓아가는데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이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셔서 안녕히 가세요.
내 길은 어디지? 그때 되게 불안해졌거든요. 보고 갈 대상이 없어지니까. 근데 보통 고속도로 달릴 때 옆에 누가 찡 가면은 나 뒤처지고 있어, 쟤 따라가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왜냐면 얘랑 저랑 목적지가 다르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목적지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운전할 때 불안할 때가 내비게이션 안 찍혀 있을 때잖아요. 딱 그 기분이었어요. 목적지가 사라진 기분. 그때 제가 했던 게 글쓰기였거든요. 일기를 쓰다가 찾았던 게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저는 디자이너 출신이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로 돌아간다기보다는 회사 브랜드든 뭐 다른 사람의 브랜드든 계속 브랜드를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드로우앤드루나 그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걸 해왔고, 이제 퍼스널 브랜드 말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의 거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제가 도와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역 특산물을 이제 상품 개발을 해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런칭시키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지역 특산물은 하나같이 되게 캐릭터 촌스럽고. 네, 촌스럽고 안 예쁜. 이상하고.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거 안 사 먹어요. 네. 엄마가 사다 주면 그냥 한번 먹는 거지. 근데 젊은 사람들도 사고 싶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우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될 건지. 근데 저는 디자이너라고 하면 잘난 디자이너 너무 많고요. 마케터라고 하면 마케터 잘난 사람 너무 많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하다가, 저의 무기는 우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그 브랜드 기획도 할 수 있고 그거를 제 채널에서 마케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의 이름으로 영업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네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면, 그리고 그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기획도 하는 거잖아요. 다 제 도구들이거든요. 출중한 도구는 아니에요. 제가 대한민국 최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최고 마케터도 아니고 다 애매한 건데, 이 도구들이 모이니까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일단 찾고, 내 도구가 뭔지 찾고, 그걸로 어떻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그 일을 하고 싶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는 도구들을 내가 만들어 왔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좀 약간 일을 쉬면서 진로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하는지를 좀 되게 못 찾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저한테 뭐가 빠져 있었을까를 생각을 딱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근데 그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목표를 세울 수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해주시는 얘기가 너무 좋은 게 지역 특산물. 맞아요. 그게 물론 당연히 앤드류님이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그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거, 그리고 그걸 몰라서 애를 먹고 있는 사람을 돕는 거, 그 대의가 있어가지고 이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되게 옆에서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1년 가까이 방황했다고 했잖아요. 불안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제안을 받고 하는데 다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그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평생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일하면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내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환경과 내 체력과 건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뭔가 경계하는 모습? 스스로 이렇게 좀 되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게로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늙지 말아야지라는 그거를 항상 좀 약간 염두에 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슴에 쿵 하는 군절이 있었는데, 그 재능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재능으로 망한다. 그리고 그들은 버겁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기 쉽다.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제가 재능으로 약간 반짝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지금 너가 안 베풀면은 너 그러다 망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지키려고 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받은 만큼 베푸는 거. 저는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저한테 자기 개발은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막 뭐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서 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원하는 그 삶을 지금의 저랑 하루하루씩 조금씩 좁혀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걸 하루하루씩 해나가는 거? 그게 자기 개발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 길을 찾고자 하는 회원님들한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라는 게 있다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우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과 그 혼자 있어야 돼요. 그 공간에. 네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회사를 다닌다거나 부모님에게 좋은 아들이 되려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한다거나 그 사회에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내 만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뭘 할 때 항상 너는 누굴 위해 사니? 진짜 내가 솔직하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일을 하는 거나 뭐 내가 어디서 어떤 생활을 어떤 라이프 스타일 갖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 외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적 동기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외적 동기는 너무 쉽게 와요. 왜냐면 저만 봐도 제가 지나가다 이거 보면 저도 이렇게 인테리어 할래요 이렇게 이거 외적 동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인테리어 하고 싶나? 내적 동기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누굴 위해 살고 있나? 그래서 저는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의 여러분이 이 인터뷰를 보시고 그리고 럭키드로우 책도 읽으시고 저도 그래요.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이 진짜 내가 뭘 원하고 뭘 잘하고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계속 질문해야죠. 살아가는 동안 내내 육성으로 해. 뭘 하고 싶니? 이러면서. 영어로 하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이렇게 드로우 앤드류이자 맛의 습이자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대표이기도 하고 어쨌든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마케터이기도 하고 진짜 재능이 너무 많다 근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네, 앤드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말 많은 소녀에서 손님 초대하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영광이에요. 회원님들한테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말 많은 소년으로서 이제 말 많은 소녀 많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자요. 들어가세요. 이런 거 하시던데.